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서 정경심 씨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정경심 씨가 직접 해명을 했어요. 정경심의 해명. 자, 먼저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합니다. 라고 정경심 씨가 강력하게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이 녹취록이 언론에 들어온 게 정경심 씨한테 왜 그렇게 유감인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정경심 교수 본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리고 이 오촌 조카와 연계가 돼 있어서 이른바 그 조국 가족 펀드, 사모펀드 의혹과의 어떤 연결고리다라는 의혹을 본인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은 자신을 반론하고 싶은 그분의 심리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저렇게 반론하느냐라는 것은 그만큼 큰 문제라서 그게 언론에 이렇게 내비치게 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을 때 분명 불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경심 씨의 주장은 네. 이거 언론에서 보도하지 말라라는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그 사람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기존에 제가 청문회 리허설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다시피 총리든 그리고 검찰총장이든 장관이든 청문회를 하기 전에 누구나 리허설을 합니다. 근데 그 리허설은 거의 비밀리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청문회 리허설 상당히 다수 많이 했었는데, 검찰총장, 10년 전인가 검찰총장의 리허설을 했을 때, 박지원 의원이, 이 사람을 아느냐 하면서 저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청문회 리허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상당히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썼었는데요. 그 모든 청문회 리허설을 했다라는 증거를 제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저는 결국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혹을 받았던 약자인 저는 정말 억울하게 정말 1, 2년을 보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벌어야 될 비즈니스 모델도 사라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그게 갑질로서 을들에겐 상당히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사실 청문회 리허설이 너무나 막가파가 많아서 리더가 돼야 될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위한 리허설이 아니라 리더십을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리허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위증이 될 만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 문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희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지금 질문들이, 그러니까 리허설할 때 첫 번째 절차는요, 이러한 아젠다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분명 상대 쪽에서는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 질문들은 뽑습니다. 예상 질문 하나에 문서가 이만큼이에요. 그것을 답변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청문회 리허설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 조국 후보, 당시의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 중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그 여당 쪽 분들께 내가 청문회 나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런 건 조금 억울하다라는 문자를 보냈었던 것도 기사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아젠다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증거가 유출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방어해야 되는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촌 조커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청문회 방어팀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 코칭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씨의 반론 보도해드렸습니다.